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셀트리온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진바닥을 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김영민 매니저의 희망찬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필승주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안녕 못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안녕이 가능하다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네. 괜히 말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두 가지 필승주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2차 전지 반등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시초가 필승주 40일 정도 보유해 보겠고요. 17%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 말해도 되죠? 네. 아끼고 싶은 데요. 예, 일단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네. 그럼 그 알루미늄 박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알루미늄 박을 비롯해서 요모조모, 요래조래 네. 다 저평가도 묻어 있고, 네, 그런 쪽에서 꼭 이런 자리에서는 좀 봐야겠다라는 쪽이고,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저가 매수가 2차 전지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 DI 동일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박이라는 거는 좀 저도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2차 전지 반등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가장 큰 강점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의 변화가 물론 좋은 얘기가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만 들어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진 네. 혹시 메탈 가격들이 변화가 들어와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양극박 쪽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DI 동일 동일의 동일 알루미늄이죠. 이 회사와 함께 국내 4개 회사가 거의 과점으로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차피 NCM 계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잘 해놨고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요건 또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동일방직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계열사를 같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열사의 성장들이 같이 주가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되면 전혀 2차 전지 밸류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갖고 있는 자산 가치나 네.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PBR 기준으로 1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약간 구도가 소액주주 쪽과의 어떤 대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소액주주가 다 연대를 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0%대 조금 넘는 걸로 소액주주가 갖고 있어서 표를 위임한 상황들인데 이게 조금 더 합쳐지게 되면은 한 12%가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 11%밖에 안 된다. 지금은 소액주주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들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KGCI 자산운용이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했죠. 네, 그러면서 6%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어디 손을 흔들어 줄까요? 흔드는 게 아니죠. 어디 담아줄까? 네, 흔들어 주면 좋겠죠. 위너 이러고 네. 흔들어 주면 좋을 텐데 어느 쪽에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회사에 그동안 좀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소액주주 쪽에서 무게를 들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우위한 상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경영권 분쟁 비슷하게 나왔었을 때 현상은 주가는 당연히 이를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아마 좀 더 긍정적인 변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도요. 알루미늄 하면은 조일 알루미늄, 삼알루미늄 그중에서는 탑픽 삼알루미늄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네. DI 동일이 그것에 대한 반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눈여겨봐야 되는 타임이 온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장중에 비슷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지만은 바로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도 나오는데 한 25,000원대 초반대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하는 걸 봐서는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지지를 잘했으면은 그다음에 저항 보러 가야겠죠. 저항은 다시 3만 원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난 목표가 흐름들, 지난 고가 흐름들까지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3만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24,000원대가 약간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추세가 조금 길어지거나 네.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24,000원대는 손절로 대응을 하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I 동일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김일수 대표님도 네.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시기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격 메리트와 함께는 온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가격은 확인했지만 네.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쪽의 변화 요인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메탈 가격의 하락이죠. 리튬 가격의 하락. 근데 그게 리튬 가격이 더 안 떨어지고 메탈 가격의 변화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이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좀 벌릴 수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적어도 3분기 실적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반등의 트리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쪽에서 요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주 그 안에서는 DI 동일을 통해서 16%가량의 수익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 보시죠. 한 달 정도 보유하겠고요. 15%의 예상 수익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부분으로 접근했어요? 이 종목은? 네, 2차 전지 하나 했으면 반도체 하나 해야죠. 아, 반도체요? 네, 그러니까 좀 왜 말해주세요. 평화적인 입장 쪽에서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뭐가 조금 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쪽도 하나 보자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물론 HBM 관련된 종목들 강합니다. 네, 그쪽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는 게 DDR5 쪽이죠. 네, 그쪽과 함께 변화를 나오는 것도 핵심적인 종목일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2차 전지에서 한 종목이 나왔으면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두 가지의 대장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좀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김일수 대표님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아마 많이들 HBM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도 이야기하고요. 네, 하지만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네. 네, 그런 거 뭐 다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다른 쪽에 직접적인 그러니까 DDR5도 패키징화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실장하는 회사 한양 디지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모듈에 주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 동향을 볼 때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느냐 안 잘하고 있느냐는 메모리 모듈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DDR5의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한 D램 쪽의 가격 수출 동향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듈 쪽에 앞으로 좀 더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서버 쪽에 강점이 있는 메모리 모듈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DDR5가 탑재돼서 나가는 쪽의 변화를 계속 또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공장이 2021년도부터 가동하기 시작을 해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로 보는데 물량이 이제 좀 더 확대되는 걸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올 때 DDR5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이 좀 타이트하죠. 그럼 당연히 DDR4는 재고를 떨려고 하고 있고 DDR5는 계속 생산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타이트한 수급 쪽에서 또 안에 실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실장이 직접 실제로 장착한다. 좋은데요, 이랬네요. 네. 그래서 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무슨 부품 IC 부품 같은 걸 다 꼽아 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안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부품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검사, 그러니까 실장하는 데는 또 비용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DDR4 대비해서 5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에 따른 수익성들은 더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원래 꾸준히 성과 내던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인데 더 좋아지겠다는 쪽에서 그러면 성과가 내진다고 하게 됐었을 때는 이 회사가 수익성도 좋아지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회사의 특징은 약간 한양 네비콤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25% 갖고 있는데 이게 또 나로의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탑재됐던 또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우주항공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관련된 테마 쪽으로도 움직일 텐데 근데 그걸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쪽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지금
DDR5의 전환 수혜다. 네. 안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연님이 한양디지텍은 나로호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네. 물론 이 테마로도 엮여 있긴 한데 우리는 그와 관련한 상승보다는 DDR5와 관련된 상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한양디지텍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한때 부각받다가 주가는 한 단계 낮아져 있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바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좀 특이한 게 종목들이 힘이 없다 그러면 저 밑에까지 갔겠죠. 근데 지금 시장과는 다르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지해주고 받쳐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충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다음 레벨업이 도는 과정들 한 15,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필승주는 한양디지텍 선정해 드렸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오늘의 두 종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강한 반등 받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라는 말 많이 했는데요. 내일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